뉴스와 화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론과 민심. 이강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가을이 왔어요. 네. 소장님은 안 추우세요? 춥습니다. 추운데 이렇게 반팔. 네, 젊습니다. 좋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였습니다. 대구 서문시장 방문했습니다. 예. 근데요, 며칠 후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대구를 찾았더라고요. 지금 경상도에 있더라고요. 네. 대구도 찾고. 네. 보수당에서는 무슨 일만 있으면 일단 대구에 갑니다. 예. 네. 거기가 1번지이고 네. 또 가면 고향이라고들 느끼실 거고.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제가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니까 대구 분들, 경북 분들이 뭐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구 분 그 권력자들이 모인 자리에 갔는데 대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대구면 대구, 아니면 안 된대요. 그 옆에 있는 분이 어머니가 대구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그래 대구야 그럼 대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윤 대통령이나 아닙니다. 이준석 전 대표나 보수층 지지를 확고화하는 게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고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예. 결국 묘하게 경쟁 관계에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 현실적 필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 가서 서문시장, 대구하면 또 서문시장이잖아요. 왜 또 서문시장? 모르겠어 정말. 남대문 시장 같은 데인가? 몇 년 전부터 동구, 서구, 남구 다 있는데 꼭 네. 서문시장으로 가요. 박근혜 대통령도 서문시장에 그렇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거기에 가서 지지층 확보 또는 다잡기, 존재감 각인 뭐 이런 거겠죠. 네, 민심을 좀 잡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한테 가처분으로 지금 한 방 맞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그 문제로 계속해서 지금 토의를 하고 있는데 뾰족한 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성상납 의혹 받은 이준석 전 대표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이 전 대표 경찰 수사를 받는 이 전 대표는 탄압받는 분위기 굉장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거에 관련된 여론조사 하나 있으니까 우선 숫자 먼저 말씀드리고, 우선 이준석 전 대표가 받고 있는 성상납 혐의 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음 달 말 9월 말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9월 말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그동안 7, 8달 해왔는데 아직 진전이 별로 없는데 한 달 남은 거 좀 빠듯하게는 느낄 거예요. 최근에도 뭐 경찰에서 수사하니 아니면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준석에 대한 경찰 수사의 여론은 일단은 팽팽합니다. 그거 당연히 정당이 해야 할 수사다 45.6%. 네. 그 정치적 탄압 같으다 42.7%. 네. 오차범위 내죠.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해서 지난 23일, 24일 이틀간 조사했고요. 1,018명 대상 조사했습니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재미있는 게 연령별로 상당히 차이를 보이는데 20대, 30대 흔히들 이준석의 지지 계층이라고들 알고 있잖아요. 네. 20대, 30대 그리고 60대 이상층에서는 그 수사 정당하다는 응답이 많습니다. 20, 30대가 정당하다. 이거 탄압이 아니라 정당하다. 해야 한다. 20, 30대는 공정. 그거죠. 20, 30대는 이준석이고 삼준석이고 한때는 우리를 대변했을 망정 이런 모종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벗기 위해서든 또는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든 간에 확실히 조사를 하자라는 거고 2030이 갖고 있는 공정에 대한 것을 또 한번 엿볼 수 있는 점 같고요. 40대에서는 이거 정치적 목적 수사다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참고로 40대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이 좀 지지세가 강한 것이죠. 지역별로도 재밌는데 서울과 부울경에서는 이 수사 정당하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반면 호남에서는 그거 이준석이 꾸짖으려고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확연히 그런 견해가 높습니다. 그래요. 정치 성향별로도 보면
보수층에서는 정당한 수사다라는 응답이 무려 59.7%예요. 네. 보수층에서. 네. 아까 2030에서도 그랬는데 네. 보수에서 59.7이고 반면 진보 아니다. 이거 탄압이다는 29.4. 그러니까 소수점 제하고 이렇게 하면 60대 30.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나죠. 반대로 진보층에서는 이 수사 정당하다 32.2.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다 57.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인데 보수와 진보가 이번 사건 수사를 보는 시각은 완전히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면 하나만 더. 네. 중도층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정당하다 44.3. 이거 정치적 탄압 같아 42. 우열이 도저히 네. 구분이 불가능한 팽팽함입니다. 그렇다면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빨리 이준석 논란, 이준석 리스크가 사그라들기를 바란다. 그렇죠. 이렇게 빨리 잠재우고 싶은 거고 아무래도 이준석을 좀 꾸짖거나 네. 너 때문에 당이 힘들어지고 있어라고 생각한 분들이 좀 많다고 유추할 수 있죠. 네. 네. 빅데이터로 한번 가봅시다. 네, 8월 22일부터 8월 29일 일주일 동안 커뮤니티 블로그, 뉴스, 인스타그램, 트위터,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에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기법을 사용을 했고요. 네. 그 이준석 전 대표 경찰 수사 관련해서는 사실 경찰에 대한 비판이 이 문장으로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중하고 황당하다. 그래서 가장 많이 지금 퍼날라지고 있는 그런 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 국민들 눈과 관심이 이준석 성상납과 증거인멸에 관한 경찰 수사를 향하고 있는 걸 경찰은 왜 모르느냐. 언제까지 방황할 것이냐. 빨리 결과를 내놓아라.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좀 많아요. 네, 그런 반응 예.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어찌 보면. 몇 달 전부터 빨리 결과 내오라고 했죠, 사실. 그렇죠. 빨리 결과를 내야 이 갈등을 좀 그러니까 정리할 거 아닙니까? 일단은 뭐 지지하느냐 지지 않느냐 하지 않느냐는 아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의견이 나오겠지만 일단은 좀 너무 결과를 봐야 우리가 판단을 할 텐데 그게 안 나오고 지지부진하니까 경찰에 대한 좀 비판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제 기억으로 일선 기자 때를 포함해서 제 기억으로 또 우리 주진우 기자도 사건 기자 많이 하셨지만 단일 사건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수사하고도 진전이 거의 없는 사건은 전 처음 봅니다. 등장인물이 그렇게 수십 명 있는 복잡한 것도 아닌데 네. 거기까지만 말씀. 오래 하고도 이상한 결론 내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경찰이 많은 수사권, 많은 권한을 받았어요. 최근에 늘어났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능력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사건들 깔끔하게 하나씩 정리해 가면서 자기네들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 분들 좀 고생하시겠지만 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걸로밖에 국민들은 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6823님께서 서문시장이 대구 중심지에 있고요. 또 서문시장이 다른 시장보다 규모가 좀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KBS 뉴스 속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KBS 전국 노래자랑이 있습니다. 새 진행자에 방송인 김신영 씨가 이렇게 선정됐다고 합니다. 정말요? 젊은 코미디 하시는 여성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의외의 결정이네요. 왜 그렇게 놀래요? 아니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네. 예. 자, 민주당으로 가볼까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어대명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 부분은 빅데이터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 당선과 관련해서 지금 뭐 77%의 긍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압승, 진심이다, 최선을 다했다, 최고다. 이런 1위를 차지하다, 지지한다. 지지자들이 지금 열광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부정은 실패했다, 논란, 뭐 옥에 튀다. 라고 해서 좀 투표율 저조한 게 좀 옥에 튀라는 그런 글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어대명 그 키워드와 관련해서 일단은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좀 환호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긍정이 77% 가까이 나오기 쉽지 않은데 일단은 좀 믿고 가자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득표율도 77%였는데 긍정도 77%. 그러네요. 네. 결집합니다. 네, 결집하죠. 이 문제는 뭐 좀 변수가 있습니까?
당심이나 민심이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네. 어제 현장에서 저 도종환 의원이 발표한 숫자를 전 메모하면서 방송하다가 메모하면서 봤는데 야, 참 신기할 정도로 뭐 여러 가지 것을 믹스했잖아요. 뭐 무슨 네. 대의원 조사, 권리당원 조사, 국민 여론 조사, 일반 당원 조사 뭐 복잡했는데 한두 사람만 빼고는 거의 뭐 0몇 퍼센트 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게 쭉 나와서 네. 아, 당신과 민심이 이제는 거의 일치하는 분위기다. 당심과 민심 괴리됐다고 하는데 민심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어요. 예, 그래서 물론 일부에서는 이재명 지지자들만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하는데 네. 서령 투표권이 없거나 투표를 외면했던 사람들에게서도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어떤 체제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에서는 크게 차이는 안 난다라고. 다른 대안인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이재명 외에는. 맞겠죠. 네. 아무튼 뭐 당신과 민심은 매우 고르게 분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환율이 오늘 또 올랐어요. 증시는 또 떨어졌고요. 환율이 오른다고 하면 금리도 오른데다가 환율이 오른다고 했으면 물가 오르겠다. 추석 물가 걱정이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올 텐데 좀 민생 이런 그 환율 이런 증시 관련된 빅데이터는 어떻게 읽힙니까? 네, 이번 주에 4만 5천 건 언급이 됐거든요. 환율 관련해서 그 뭐 키워드 자체는 뭐 주가라든지 물가 그리고 인상, 경제 이런 단어죠. 가격. 결국에는 이제 환율 올라가는 부분과 관련해서 물가 상승이라든지 주식하시는 분들 좀 많이 이제 신경 쓰시고요. 경제에 또 어떤 악영향 미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보면은 부정이 58%인데요. 경기 침체라든지 뭐 환율 급등, 폭망, 비싸다, 우려, 뭐 악용하다 이런 단어들이 이제 부정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대라든지 강세 뭐 이런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주식 장가 관련해서 사실은 환율이 최근에는 주식이랑 많이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미국 주식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또 긍정 여론도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예. 그 환율이요. 약 한 달 전에 1,305원, 7원 이 정도 했어요. 1,300원 돌파할 때도 아이고 이거 높은데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불과 한 달 사이에 한 53, 4원쯤이 올랐어요. 예. 이거 퍼센트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렇게 네. 단기간에. 그리고 증시는 빠지고 있죠. 네.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는 우리 한국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말은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줄어들고 있다. 가만히 있는데도 저절로 준다는 얘기고. 또 하나.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가계부채와 그에 따른 이자가 팍팍 늘어납니다. 예. 근데 미국은 뭐 0.75%씩 또 올릴 수도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0.25% BP 그렇게 오르긴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벌써 지금 4번 연속 올라가지고 자산 감소, 한국 돈 가치 하락,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증가 이 세 가지가 늘 함께 다녀요. 이렇게 되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비교적 자산 배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중산층들까지도 단기간에 심각한 위험에 노출이 되는데 문제는 환율 하락 및 인플레, 고물가가 몇 개월 사이에 잡힐 가능성이 그닥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중산층까지 경제 위험에 아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면 우리 경제는 완전히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5021님께서 이번 추석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올해도 기상상황과 물가 상승, 정치 상황 때문에 우울한 추석 명절 될 것 같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조금 사라졌어요. 요새는 그런 얘기 안 해요. 맞습니다. 조혜숙님 경제나 물가나 기후위기나 국민들만 걱정하는 것 같아요. 정부나 정치인들은 전혀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 자리 싸움이나 하고 남 욕이나 하고 답답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정치인들 만나면요. 누가 문제다, 어떤 사람이 문제다, 어떤 계파가 문제다 그런 얘기만 하지 국민 민생은 이렇게 좀 관심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김상민님 손은 누가 키우나 민생은 누가 챙기나 정치가 실종됐어요. 요즘처럼 정치가 실종됐다고 이렇게 정치를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 이런 식이 별로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없었죠. 네. 일단 민주당 입장으로 보자면 3번의 큰 선거를 연패했는데 그 정치적 허탈감이나 실패감이나 상실감이 굉장히 큰 채 이제 겨우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긴 했지만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거고 이긴 여당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의욕을 가지고 네. 중요한 정책 한두 개를 내걸고 지금 중요한 건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 돈 가치 하락 방금 전에 우리 얘기한 경제 관련 네. 그거에 대해서 쥐어 짜서라도 뭔가를 내놔야 되는데 그만 무슨 가처분 해가지고 주호용 이거 안 돼. 누구도 안 돼. 그러니까 이준석은 또 뭐 비대위원들 또 가처분 신청 내고 막 이러니까 정말로 소가 어디 있긴 있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미디어 환경 자체가 뭔가 어떤 정책이라든지 뭔가를 잘했을 때 네. 얻게 되는 효용감보다는 상대를 깎아내리고 상대가 헛발질했을 때 그 반사이익이 훨씬 좀 많은 구조예요. 그렇죠. SNS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치권 자체도 여기에 좀 몰입이 돼 있습니다. 언론 자체도 그렇고요. 네. 이게 좀 프레임 전환이 좀 필요한데 국민들이 그 관심 가져야 되는데 또 국민들은 욕은 하면서 또 싸우는 걸 또 계속 보신단 말이에요. 그걸 오히려 더 재밌어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좀 부분도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1차적 책임은 두말할 필요 없이 정치권에 있다고 봅니다. 예. 서로가 자체 컨텐츠가 없어요. 네. 브랜드 정책도 없고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모여서 맨날 니 탓 남 탓만 하는데 그거 다 재선 눈앞에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앞으로 선거 2년쯤 남았거든요. 지금부터 뭘 어떻게 하는가가 자기 실질적인 선거운동인데 계속 누구한테 줄 서야 되냐 누구 쪽으로 가니 어떻게 해야 돼 정치가 어떻게 분화될 것 같아 국힘은 뭘로 쪼개질까 민주당은 어떻게 될까 백날 그러고 있어봐야 무슨 그 머리에서 무슨 정책이 나옵니까. 백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첫날 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걱정 마시고요. 방금 전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선거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됐다고 이렇게 보도해 드렸는데요. 네. 이분께서 대구 서문시장을 만나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해 나가겠다 이렇게 선거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선거 기간이 아닌데 마이크 유세한 것은 법에 걸려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는 얘기 전해드립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표 되자마자 이렇게 떳떳한 당대표 되려면 직접 해명해라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 리스크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겠죠. 소환도 이미 부인 김혜경 씨 하면 소환했고요. 네. 원칙대로 팩트만 가리는 수사라면 누구라도 마다할 정당한 이유는 없을 겁니다. 예. 잘잘못이 있으면 가서 가리면 되는데 네.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아까 같은 미디어 토마토 뉴스 토마토가 했는데 보니까 국민의 절반가량 50.8%는 경찰 수사를 부인이 지고 있는 법인카드 부정 사용 혐의에 대한 정당한 수사다라고 국민 둘 중에 한 사람은 얘기를 했고요. 예. 이거 정치적 탄압이 있는 것 같아. 대선 때 경쟁자여서 막 일부러 수사 막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견은 40.9%. 그러니까 약 51대 41꼴로 네. 오차 범위는 벗어나서 정당한 수사라고 보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네. 8월 넷째 근데 주. 이것도 연령별로 재밌는 게 20대, 30대, 60대 이상에서는 이 수사 정당하다. 40대는 이거 정치적 탄압이다. 50대는 오차범위 안에서 두 의견이 아주 팽팽했어요. 네. 우열을 못 가려요. 그러니까 세대별로 견해가 확 달라요. 네. 이게 이제 그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뺀 사안 중에서 정치 이슈로 가장 많이 이번 주에 언급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서 6만 건 정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빅데이터 분석 결과 부정률이 46.6%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 부정적인 여론이 아까 이제 대표가 당선된 거에 대한 긍정이 높잖아요. 네. 이 부분은 부정이 뭐 아주 미세하게 높긴 하지만 이 부분을 아마 계속해서 공약을 하지 않을까. 국민들이 좀 반응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건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시작된다고 봐야죠. 됐죠. 네. 이미 소환 수사해. 소환됐고 그 다음에는 또
뭐 대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가 뭐 FC건, 백현동건, 대장동건 등등등이 있죠. 네. 그 옆집을 선거 캠프로 비밀리에 사용했다는 것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왔더군요. 결론 나와서 이렇게 발표했습니까? 네, 나왔어요. 네. 오늘 속보예요. 네. 네. 이 내용도 또 들어오는 대로 자세히 저희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비서관들을 내보내고 다시 좀 추스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비서관들 이름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요? 수석 비서관도 잘 모르는데. 네. 물론 일을 비서관들이 중추적으로 한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중에 자격이 없는데 이른바 사적 채용이라거나 뭐 한 게 있거나. 그런 사람들 유용하죠. 결정적으로 뭐 일테면 관악구 신월동의 그 반지하 참사 현장에 가서 이상한 그 카드 뉴스인가를 만든 이런 사람들은 정말 공감 능력이 제로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문책을 해야 하는데 네. 중요한 건 국정의 커다란 틀과 아웃라인을 잡고 무게중심을 잡고 크게 가르마를 타는 역할을 하는 대통령께서 좀 생각을 바꾸면 그 밑에 비서관들도 거기에 따라가려면 하고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수시로 바꾸는 건 맞습니다. 네. 뭐 비서관이 3대째 물러가는 명문 무슨 대작도 아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정부 스탠스의 태도도 변화하고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빅데이터가 좀 읽습니까? 지금 이번 주 이슈 한 6위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실장 5수석 체제였던 걸 이제 이실장 6수석 체제로 확대 개편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실제 빅데이터 상으로는 대통령실 개편 관련해서 소통, 혼선, 취약, 민심 이런 키워드들이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인사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그 기존의 여론을 뒤집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한 60% 정도 부정적인 키워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사 개편은 또 어떻게 대통령실 인사 개편은 어떻게 또 반응할지 또 지켜보겠습니다. 여론과 민심 읽어봤습니다. 이강윤 소장 그리고 전민기 팀장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진우 라이브